안녕하세요. 최학 전문가 베니아입니다. 네, 오늘은 서밋 리미티드 남천 가치 판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에 위치해 있고요. 해당 아파트는 지하 5층, 40층까지 올라가고요. 총 5개 동 835세대가 공급이 됩니다. 타입 구성은 전용 84제곱미터부터 전용 243제곱미터까지 해서 주로 대형 평수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주 연도는 2029년 7월이고요. 33평형 기준으로 평균 분양가는 12억 4천입니다. 잔금 구조는 계약금 5%, 중도금 60%, 잔금 35% 구조이고요. 발코니 비용은 2천만 원 전후입니다. 중도금 이자는 무이자이고요. 전매 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부산에 대한 설명은 일전에 다루었던 르엘 리버파크 센텀 편을 보시면 개요와 특징을 자세하게 아실 수 있으니 그 영상을 한번 먼저 보시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부산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구를 꼽자면 해운대구, 또 동래구, 수영구가 있습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단지는 수영구 안에 위치해 있고요. 이 수영구 안에서도 남천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선호하는 지역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실 텐데요. 동그라미 친 부분에 위치해 있고 바로 인근으로 이 부산의 대장 아파트인 남천 삼익비치 아파트가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광안대교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잘 안 보이실 테지만 가까이서 보면 알록달록한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두 편으로는 건물이 높은 반면에 반대로 이 삼익비치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건물 층수가 낮은 것을 볼 수 있죠.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안고 있는 곳이고 또 영구적인 바다뷰 조망이 되기 때문에 또 광안대교 뷰까지 보이기 때문에 이 삼익비치가 인근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익비치 아파트가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분양하는 서밋 리미티드 남천이 바로 기존에 메가마트가 있던 자리입니다. 2023년 1월에 로드뷰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 메가마트가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띠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내가 사는 집 주변으로 이런 대교가 있다거나 다리가 있다는 것은 공기도 좋지 않고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선호하지 않는 부분인데 해당 입지 같은 경우에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삼익비치에서 이렇게 찍은 모습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낮 시간대 바다뷰 그리고 광안대교이죠. 지금 날씨가 좀 흐려가지고 좀 덜 이쁘게 나오지만 이렇게 넘기다 보면 낮 시간대, 밤 시간대 모두 이런 근사한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으로 이런 다리가 있다는 게 일반적으로는 선호되지가 않은데 오히려 더 선호하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집 거실에서 직관으로 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분양하는 서밋 리미티드 남천은 바로 인근에 있는 삼익비치 아파트가 얼마나 빠르게 분양을 하고 또 얼마만큼의 분양가를 책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단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삼익비치 아파트는 부산이 정말 불장일 때 47평 기준으로 21억까지 갔다가 최근에는 빠져서 14억까지 갔다가 조금 더 다시 올라온 상황입니다. 부산의 해운대 더샵 같은 경우에는 58평형 기준으로 분위기가 좋을 때는 36억까지도 거래가 되고 또 최근에는 33억 정도에도 거래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이 영구적인 바다뷰가 주는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뷰라는 게 상승기와 보합기, 하락기에 따라서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상승기 때는 수억 원의 금액을 지불해서라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면에 보합기나 하락기에는 또 그렇지 않다는 부분이 이 뷰가 가지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홈페이지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이렇게 신경을 썼다라는 느낌이 드는 홈페이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신경을 썼다는 말은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다소 불편하다라는 상반되는 특징도 있습니다. 서밋 리미티드 남천 같은 경우에는 이 안성재 셰프를 모셔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유명인사가 홍보한다고 해서 단지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101동, 102동, 103, 104, 105동으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102동, 103동에서 이 바다뷰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다뷰가 보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101동 라인도 일부 호실에 한해서는 이 바다뷰가 보일 수 있으니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호수 배치도입니다. 최고층의 높이가 40층, 38층까지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탑층 같은 경우에는 펜트하우스나 또 대형 평수로 이루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바다뷰가 보이는 102, 103동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형 평수 위주로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해당 평수의 금액이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겠죠. 지도상의 단지 배치도를 입혀본 모습이고요. 입혀보게 되면 이렇게 백이동, 백삼동이 부산 바다와 강한대교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세로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가로 방향이었으면 가장 좋긴 했겠죠. 백일동 일부, 백이동, 백삼동이 해당 아파트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바다뷰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평면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남향, 남서향, 남동향 이렇게 남향 위주의 설계가 아니라 어떤 곳은 동향, 어떤 곳은 북향, 서향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고요.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포베이 판상형이 아닌 대부분 각 이제 뷰를 바라볼 수 있는 타워형이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4A 같은 경우에는 타워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배정되는 동은 이 뒷동, 104동, 105동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4B는 쪽 101동에 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112A 타입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평면이고요. 101동에 배정이 됩니다. 대형 평수가 되는 순간부터 이렇게 꺾이거나 서비스 면적이 적거나 하는 부분은 일부 상쇄가 되긴 됩니다. 도면으로 보면은 별로지만 실물을 보게 되면 이런 단점들이 많이 상쇄되곤 합니다. 그리고 112제곱미터이고요. 여기 101동에 위치해 있고 이 112 타입은 고층이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력 평형으로 공급하는 142제곱미터입니다. 이제 55평형이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드레스룸 있고 거실에서 바다를 볼 수 있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101동, 104동, 105동에 배정이 되고 101동 앞에 라인 그리고 104동 라인에서는 바다뷰가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4이고요. 103동에만 위치해 있고 마찬가지로 타워형입니다. 전용 면적 177부터 102동, 103동에 배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거실에서 영구적인 바다뷰를 볼 수 있겠죠. 82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다뷰를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방이 많고 큰 집을 원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금액일 테니까 최종적으로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는 금액을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2입니다.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 역시나 102동, 103동에서 영구적인 바다뷰 보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펜트하우스입니다. 펜트하우스는 이렇게 101동 탑층 최상층에 위치해 있고 이렇게 각 동의 탑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용 면적 142제곱미터 55평형의 모델하우스 모습인데요. 거실에서 부산 바다뷰, 광안대교 보이는 모습을 모형으로 담아낸 모습입니다. 입주자 부지 공고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9년 7월 입주이고요. 84제곱미터 34평은 실제로 공급되는 세수가 상당히 적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55평형을 기점으로 해서 물량이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잔금 구조는 계약금 5%, 중도금 60%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34평을 분양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분양가가 대략 15억이니까 처음에 7,400만원 내고 중도금 대출 일으켜서 이렇게 쭉 가는 방식이고요. 참고로 최근에 627 대출 규제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627 대책은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규제이고 지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존처럼 전세 대출 받는 세입자의 자금으로 잔금도 치를 수 있고 대출 한도도 감정가 대비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좀 덜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쭉 내려가서 122제곱미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해당 단지에서 밀고 있는 평형이고요. 48평형이고요. 금액은 대략 24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24억. 그래서 계약금 5%인 1억 1천만 원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고요. 고층의 프리미엄이 높기 때문에 이 저층과 고층의 차이도 일반적인 차이보다 훨씬 더 크다는 부분도 이 단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내려와서 144제곱미터입니다. 55평형이고요. 금액은 대략 한 31억 정도 됩니다. 31억. 그래서 계약금 5%인 1억 5천이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펜트하우스 금액은 100억, 110억 이렇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00억이 있다면 어떤 투자를 하고 싶으신가요? 이 100억의 현금이 있을 때 누군가는 건물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주식이나 배당에 투자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런 바다뷰가 보이는 펜트하우스에 투자할 수 있겠죠. 현재 내가 100억이 없더라도 어떤 투자를 할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예상되는 프리미엄입니다. 올 초만 해도 서울 아파트의 가격이 정말 불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이나 기타 광역시는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물론 이 부산이라는 도시가 인구도 많고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서울이나 다른 수도권에 비하면 노인 인구도 많고 일자리도 없기 때문에
점점점 이 부산이라는 도시를 떠나는 것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가치를 가지는 곳들은 한번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55평형이 메인 평형이기 때문에 이를 기점으로 주변 시세와 비교를 해보면 사실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W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많진 않지만 한 25억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또 두 단지 연차가 또 10년 가까이 난다는 부분도 있고, 해운대 LCT 더샵도 비슷한 평형으로 한 33억 정도 거래가 되기 때문에 너무 비싼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산의 대장 아파트가 될 삼익비치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주변 아파트들도 어느 정도 풍선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지금 부산의 장이 주춤하다는 거죠.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산에도 정말 날고 기는 투자들이 정말 많은데 그분들이 시기를 보는 것 같아요. 부산의 분위기가 굉장히 괜찮았다면 프리미엄이 1억 내지는 뭐 그 이상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프리미엄을 예측하자면 이 바다뷰가 보이는 고층 102동, 103동 내지는 101동의 고층 위주라면 5천 내지는 많게는 1억 정도의 프리미엄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앞서 같이 본 것처럼 분양가가 만만치 않죠. 분양가가 30억, 33억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계약금이 1억 5천, 1억 7천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5천만 원 뛰게 하려고 1억 7천 원 넣었다가 프리미엄 못 받고 쭉 가면 1억 5천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1억 5천 그 이하로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시기를 잘 만나면 내가 투자한 금액 이상으로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어서 해당 아파트는 확실히 자금의 여력이 있는 분들 위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매천 뛰기 하려고 투자했다가 잘못하면 또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관점에서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도 많은 파워링크가 뜨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에는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실전 분양권 투자 지원센터라는 이 부산 투자자 카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많은 투자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이렇게 남천으로 검색했을 때도 오늘 하루에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고 또 조회수도 상당히 높은 걸 볼 수 있죠. 관심도가 높은 것은 확실하다. 근데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을지는 조심스럽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공급 접수 현황이고요. 이제 총 164세대 모집에 접수 건수는 한 1000여 건 정도 들어왔으니까 그다지 많은 접수 건수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택을 처음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결코 가벼운 금액이 아니죠. 네, 이번에는 일반 공급 경쟁률입니다. 저도 지금 처음 열어보는데요. 총 720건 모집에 16,286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일반 공급 접수 건수는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봤던 특별 공급 접수 건수는 총 건수가 1000여 건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의 16배인 16,000건이 들어왔습니다. 특별 공급은 쓰긴 아깝지만 일반 공급은 한 번쯤은 써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 부산은 비규제 지역이고 또 1순위 자격되는 시점이 또 6개월이면 되기 때문에 일단 넣어보고 좋은 동호수 있으면은 프리미엄을 기대해보고 그렇지 않으면은 포기했다가 6개월 지나면 다시 1순위가 생기니까 분명히 이 접수 건수에서는 절반 이상이 아마 단기 수익 투자를 노리고 들어온 숫자가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84가 가볍다 보니까 가장 많은 접수 건수를 볼 수 있고요. 이렇게 4,500건 또 한 8,000건 들어온 걸 볼 수 있고 125대1, 326대1 경쟁률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높은 것이 122 같은 경우에는 그 바다뷰가 보였죠. 그래서 조금 더 높은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주력 평형으로 삼는 이 142제곱미터 55평 같은 경우에는 300여 건이 들어왔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네요. 이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미달도 보이고 1대1 이런 경쟁률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 서밋 리미티드 남천은 시기를 잘 만났다면 더 높은 경쟁률과 더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됐을 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구적인 바다뷰가 주는 그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의 부산은 아직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베팅하는 모습보다는 상대적으로 몸을 추리고 안전하게 투자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선택지를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해당 아파트의 일반 공급 경쟁률은 16,000건으로 높았지만 분양가 자체가 30억 전후로 움직이기 때문에 당첨되고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서울 아파트에 투자를 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부산에서도 A급에 속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부산에 평생
오랫동안 거주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서밋 리미티드 담천 다뤄보았고요.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베니아TV 톡방이 있으니 들어오셔가지고 유용한 정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돈 되는 단지 분양 정보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